안녕하세요. 다산고등학교 1학년 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및 기말고사 학습 전략을 맡게 될 수학을 가르치는 황종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다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 치느라 많이 긴장도 하고 떨리고 했을 텐데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결과가 좋은 학생들에겐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결과가 좋지 못한 학생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잘 보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고등학교 대입관, 저희 구주의회 대입관에서 나왔던 실적인데요. 올해 작년 고3, 즉 올해 이제 입결인데 서울대 의학계를 포함해서 총 105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이 수치는 매해 해가 갈수록 점점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10여 년간 지금까지 합격생을 봤을 때 거의 매해마다 서울대와 의학계열 학생들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644명이 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3년 뒤에 여기에 이름을 올렸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다산고등학교 1학년 저희 실적인데요. 다산고등학교 이번에 시험이 다소 좀 쉽게 출제하다 보니까 만점자가 좀 많았습니다. 총 12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 구주입의 학생이 6명이나 차지했습니다. 단일학원에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내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만점을 받으신 친구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한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써주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구주입의 대입관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반 학생도 100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100점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1학기 지필고사 분석 및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이차 함수의 최대 및 최소까지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 23문제로 출제되었고 배점은 3.7점부터 5.1점까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계산이 조금 더 힘을 썼던 그런 시험이었고 아주 어려웠던 문항은 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원별 분포를 보면 다항식의 연산부터 뭐 이차함수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중이라든지 중 밑으로 중하, 하 부분이 거의 대부분 문제를 차지했고 어려웠던 문제는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항별로 보면 앞에서부터는 쉽고 앞에는 거의 대부분 뭐 눈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암산 정도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 전형적인 문제였는데 특히 2차 함수 파트가 조금 어려운 문제로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남의 정리와 이차 함수가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남의 정리보다는 이차 함수에 조금 더 많이 힘을 실었던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적중 문항을 좀 볼 건데요. 참고로 저희 학원 교재가 다산고등학교 문제에 모든 문항을 적중했습니다. 100% 적중을 했고요. 앞에 있는 문제들은 좀 다소 쉽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적중 문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과 16번인데요. 구주입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고 어디서 많이 봤고 많이 익숙하다라는 게 느꼈을 겁니다. 저희 교재 블루 교재랑 그린 교재에서 한 번씩 다 다뤄왔던 내용이죠.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씩 반복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풀라고 하면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문자가 x, y, k까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a, b도 섞여 있다 보니까 문자식 정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구주입의 학생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락선의 개념을 좀 배웠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전개하는데 계산 과정이 엄청 간단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똑같죠. 그림이 있고 없고만 차이가 있는데 요것도 똑같은 문제여서 저희 교재에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과 1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역시 포커스온 큐어 교재와 그 다음에 1티어 그린 교재에서 또 풀어봤던 문제로 적중했던 문제고요. 아주 흡사하죠. 정말로 흡사합니다. 특히
특히 17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문제집은 Z제곱의 0보다 작다. 그러면 Z는 순호수다. 뭐 이 정도까지만 보통 많이 다뤘던 문제였는데 저희 구주입의 교재 다루면서 저와 같이 Z 4제곱, 4제곱이 0보다 작을 때의 조건에, Z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했던 친구는 17번 같은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번과 20번인데요. 이 문제도 역시 블루 교재와 그린 교재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집에서 공부했던 친구라고 한다면 이 숫자를 딱 보자마자 얘는 12주기구나 라는 걸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소값은 10이고 최대값은 96이다. 그래서 더해서 108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암산 수준의 문제였던 거예요. 뭐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한 땀 한 땀 계산해서 전개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던 문제였던 겁니다. 였습니다. 예, 그리고 21번과 22번인데요. 요 역시 포커스 온 디시전이라는 교재에서 다뤄봤던 문제들이고 실제로 요 22번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식도 일치했고 뒤에 숫자 102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던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2번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가 인수분해할 때 보통 3차 정도까지는 많이 다루는데 4차는 잘 다루지 않는데 4차에서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정리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대식, 대칭식의 인수분해를 알았던 친구, 같이 배웠던 친구,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 인수분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요 23번 문제입니다. 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가장 심혈을 들여서 이제 만들었던 문제 같은데요. 보통 이런 식의 문제는 많이 풀어봤어요. 학생들이 많이 풀어봤는데 많이 풀 때 보통은 저기 반복되다 보니 치환을 하고 치환한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 및 최소값을 찾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의 약간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저희 치환해야 되는 저 식 안에 A 값이 변하는 그 저런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그 변수의 위치에 따라 그 A 값의 위치에 따라서 그 최대값 및 최소값 범위, T 값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또 다시 또 최대값 및 최소값을 구하는 조금 많이 꼬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나눠가지고 한 땀 한 땀 계산하려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막혔고 찍기도 많이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23번 같은 경우에도 좀 발상을 조금 다르게 하다 보면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A 지금 안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식을 잘 관찰해 보면 y절편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2를 지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를 a 값의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5일 때, 뭐 1일 때, 1.5일 때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리면 항상 0,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즉 a가 2일 때, 최대값 a가 2일 때 저 안에 있는 식이 제일 크고 제일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각적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게 안에 치환되어 있는 저 식의 최대 범위는 a가 2일 때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동시에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기 a에다 그냥 2를 대입하고 저 식을 치환해서 t의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 및 최소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중간고사 총평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는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평균은 70.1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만점이 총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재원생이 총 6명이고요. 1등급 컷이 90.4점이었습니다. 2등급 컷은 80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별했던 건 이제 보통 시험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한두 문제씩 포함된 반면에 이번에 중간고사 때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교과 심화 문제, 교과서를 약간 변형시켰던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고요. 특히나 다산고 같은 경우에는 미래엔 출판사를 쓰긴 하지만, 교과서를 쓰긴 하지만 타 출판사, 천재홍이라든지 천재전이라든지 이런 비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교과서 문제인데 숫자만 바꿔서 냈던 그런 문제들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하나에 따라서 등급이 당락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기말고사 때는 이미 서술형이 20점이 들어가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문제 정도 나올 예정인데요. 서술형, 중학교 때부터 서술형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에 쓰는 거를 좀 연습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이제 오류 없이 잘 쓰는 연습을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원 자체가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순열 조합 및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그 단원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각자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자기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술형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 관리성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식과 서술형에 대한 시간 배분,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해졌고 해서 시험 보기 전에 그 기말고사 문제와 똑같은 형태의 다양한 기출,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고사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 이제 기말고사 때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미리 예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난도 심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기출 변형 문제들까지도 같이 연습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구주입에는 이제 기말고사 보기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말고사를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포커스온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같은 친구들이 6월 첫째 주에 내신 디펜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디펜스를 통해서 자신이 취약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1티어 교재와 파책까지 해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좋은 등급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입관 강사들이 여러분의 성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예, 이로써 1학기 중간고사 총편 및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